우리나라의 AI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엔비디아 같은 제2 엔비디아가 나올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과 연결이 될 텐데, 답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되게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종 승자가 결정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이 분명하게 1그룹에서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2그룹에서 뛰고 있는 건 맞다. 지금 누구랑 NPU 칩의 대체 테스트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한국 캡은 없어요. 네. 퓨리오사도 메타에서 역량을 가져오기 위함이지 칩 자체를 쓰고 싶어 하지 않으므로 저는 이제 예전에 들었었고, 결론으로는 HBM은 좋은 건 사실이지만 AI 반도체 전체 측면에서 팹리스의 경쟁력이 별로 크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파운드리도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안에서 전반적으로 AI 반도체라는 틀을 놓고 나면 HBM 외에는 경쟁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다. 거기 하나를 더 얹으면 AI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우리나라 기업의 위상이 좀 어느 정도 위치한다고 좀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HBM이 좋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경쟁력이 높다, 이거는 뭐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얘기일 거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퓨리오사 때문에 우리나라의 AI NPU라고 부르는 칩도 경쟁력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뭐 제가 퓨리오사를 딱 그냥 지칭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엔비디아 같은 제2 엔비디아가 나올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과 연결이 될 텐데, 답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되게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퓨리오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뭐 리벨리온, 사피온 등등 여러 회사들이 엔비디아 같은, 그러니까 GPU를 대체하는 NPU라는 칩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칩을 누가 쓰느냐입니다. 그러면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우는, 아까 앞에도 나오고 있는 구글, 뭐 메타, 아마존, MS,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칩을 써야 돼요. 이들이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고 넣어야 되고, 근데 이제 경쟁은 엔비디아 칩은 주로 이제 학습용이고 이제 추론용으로 쓰일 때 NPU를 쓰는 건데, 첫 번째는 어쨌든 엔비디아 칩도 추론용으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냐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외부의 NPU 칩들, 예를 들면 지금 뭐 좀 전에 그렇죠, 그록도 있고 뭐 텐스토렌트 등등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들을 제낄 수 있냐도 있지만 하나가 더 숨어 있죠. 예를 들면 구글이 자기가 직접 TPU란 칩을 만들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인퍼런시아란 자기 칩을 직접 만들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대체하고 넣을 수 있느냐까지도 또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러면은 그래, 그래도 한국에 있는 AI 반도체 칩을 나는 NPU를 써야지라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경쟁이 아까 말했던 대로 텐스토렌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산중이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누구랑 NPU 칩의 대체 테스트를 하고 있느냐, 자기 칩 그 다음 대체 테스트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한국 기업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메타의 인수 소식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고무적으로 들렸지만,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결과적으로 심지어 텐스토렌트 같은 회사들조차도 언젠가는 자기가 인수를 해서 자기 칩을 만드는데 역량으로 쓰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뭐 제가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은 퓨리오사도 메타에서 역량을 가져오기 위함이지 칩 자체를 쓰고 싶어 하지 않으므로 저는 이제 예전에 들었었고, 뭐 당연히 퓨리오사 입장에서도 자기 칩을 만들어서 널리 파는 게 조금 더 회사의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결론으로는 HBM은 좋은 건 사실이지만 AI 반도체 전체 측면에서 팹리스의 경쟁력이 별로 크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파운드리도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안에서 전반적으로 AI 반도체라는 틀을 놓고 나면 HBM 외에는 경쟁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다. 거기 하나를 더 얹으면, 앞으로 AI 반도체가 가져오는 이제 미래의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후공정입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TSMC가 가지고 가는 코보스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이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같이 HBM을 묶어내는 이 하나의 칩의 패키징인데,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삼성만 일부 가지고 있고, 아직 상용화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HBM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사가 삼성 파운드리를 쓰고 HBM 같이 묶는 일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측면에서 앞으로의 미래 발전의 핵심이 돼야 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경쟁력이 없다. 즉 저는 전체를 훑어보면 위기에 가깝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는 전 개인적으로 별로 많지 갖고 있지 않고요. 계속해서 계속 뉴스들이 나오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실제로 엔비디아에게 납품될 때까지는 저는 그러한 뉴스들은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TSMC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실은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칩을 만든 것도 어렵지만 이 엔비디아의 후퍼나 블랙엘과 HBM을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정교한 작업인 거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TSMC가 기술적으로 삼성전자와 격차를 확실하게 벌리고 있는 거고,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HBM은 아직까지 물론 SK 하이닉스가 저렇게 한 것만으로도 저는 박수 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잘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들은 높여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AI 칩 시장에서 제네럴 GPU 시장보다 또는 ASIC 시장보다 전문적인 NPU 시장이 커질 거다. 그거는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지금 한국에서도 물론 비공식 통계입니다만 4월 달에 챗GPT를 쓰는 사람들이 1,700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거든요. 2월 만에 위클리 액티브 유저가 한 4억 명이었는데 챗GPT가 지금 벌써 8억 명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히 지브리 사건 이후로 엄청나게 대중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챗GPT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쇼핑을 한국에서도 시작을 했죠. 미국에서도 시작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쇼핑을 시작했다는 것,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건 좀 뭐냐면 전문가 영역에서 월 $20씩 받는 시장도 존재하고 키워나가겠지만 구글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사람들에게 무료로 쓰는 정말 대규모 시장으로 매스 시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챗GPT의 전략이라고 보고, 저는 그렇지 않다라면 이 벌써 오픈 AI가 여러분 밸류에이션이 3천억 달러잖아요. 지금 스페이스X가 3,800억 달러인데 그 다음으로 높은 기업으로 이렇게 단기간 만에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3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 메타가 상장하고 나서 3천억 달러 가는데 12년 걸렸어요. 이러한 정도를 물론 오래되어 있지만 오픈AI가 사실은 오픈AI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22년 11월이라고 본다라면 이렇게 단기간 내에 3천억 달러라는 것은 분명하게 여기 거품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 위에 가장 그 지붕이 비영리 기업이라고 할 때도 내부에서 영리 기업을 할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자들한테 이번 3월 달에만 해도 400억 달러를 투자받은 거잖아요.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요, $20씩 받아가지고 시장 키우는 거는 2천만 명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규모에서는 저는 하세요리라고 보고 방어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러한 AI 모델을 만들었던 기초 프론티어 모델을 만들었던 곳에서 AI 대중 서비스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대중 서비스는 구글을 잠식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톡을 잠식하고, 필요하다면은 아마존이나 쿠팡을 잠식하면서까지 시장을 확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때 이제 많이 필요한 것이 NPU 칩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때는 이 정도 규모의 사이즈가 가야 저는 NPU 칩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대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도의 시장 사이즈와 지금 정도의 질문 수도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도에서는 충분히 제네럴 GPU에서 이런 추론 문제도 해결하고 있으면서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인 NPU의 시장은 아직 시작되지 저는 않았다고 보고 2026년 정도부터 그 징후들이 보일 거라고 보고, 그때 말씀하셨던 하이퍼스케일러라든지 이런 데서 누구랑 파트너십을 전면적으로 맺느냐, 즉 지금 NPU를 만들고 있는 저는 그록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되게 앞서 나가고 있고, 그로크라든지 이런 데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량 생산하고 있잖아요, 거기는요. 그래서 지금 모델 교육에라든지 NPU를 갖다가 지금 일부 아마존이라 이런 데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 파트너십이 어떻게 맺어질지에 따라서 궁극에서 AI 칩 시장이 결정이 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토르 칩이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금 저도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R&D 단계로 생각이 들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도 HW 하드웨어 3에서 지금 하드웨어 4로 갖고 간 상태잖아요. 이게 다 토르 칩이죠. 여기도 되게 하이엔드 AI 칩이 들어가는 거고, 이 칩도 수요가 대단히 커지는 거고 있고, 이건 중국에서 지금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칩을 누가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다 그런 토르 칩이 들어가죠. 사실 엔비디아가 이 솔루션 만들어서 무료로 공개하겠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토르 칩을 판매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토르 칩 시장도 분명하게 같이 커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누가 주도권을 이건 지금 벌써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는 테슬라 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이거의 제작은 다 TSMC가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도에서는 지금 전통 구도가 더욱더 강세를 가질 거라고 보지만 훨씬 더 AI 칩이 다양해지고 시장이 커진다고 봤을 때 완전한 이 마라톤의 아직 결승점에는
우리가 가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승자가 결정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이 분명하게 1그룹에서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2그룹에서 뛰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1그룹에 한 명 정도 SK 하이닉스 정도가 같이 좀 포함돼서 마라톤에서 1군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PU를 고객사들 관점으로 봐야 돼요. MPU를 쓰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는 그냥 자신의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전성비를 가져올 수 있는 칩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겠죠.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인데 엔비디아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커요. 엔비디아가 2023년도 그 자신들이 세워놓은 2월 달에 자신들의 매출 계획과 22년도 7월 달에 세워놓은 매출 계획 보면 3배로 올라갑니다. 본인들도 깜짝 놀라운 일이었죠. 오픈 AI 덕에.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의 캐파를 이제 칩을 만들기 위한 캐파가 부족하니까 TSMC한테 돈을 올려서 생산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거기에 이제 후공정 패키징까지 다 해서 원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고객사로부터 가격을 더 달라고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돈을 더 달라고 했고 이게 생각보다 꽤 되네? 라고 하면서 아시겠지만 패키징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씩 팔기 시작하게 된 게 이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래서 약간 타도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업계는 무조건 멀티 벤더예요. 한 벤더만 가져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너무 오래 잡았다고 해도 2년밖에 안 됐지만 사람들은 오래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파운드리 캐파예요. 그래서 칩을 찍고 싶어도 엔비디아의 칩을 찍어서 받으려면 파운드리 캐파가 모자라고 자꾸 그러니까는 이제 내 칩을 만들고 싶자면 내 칩을 만들려고 해도 파운드리 캐파가 모자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이 이제 겹쳐지면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엔비디아의 제너럴 용도의 GPU보다는 내가 전성비 최고인 아까 에이직이라는 표현 쓰셨죠. 에이직 칩을 만들어내고 싶어 라는 니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도 학습 칩을 NPU로 대체해 볼까라는 생각들은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뉴럴 프로세싱과 완전히 그냥 GPU 기반의 방법이 다르고 특히나 쿠다로 개발해왔던 이 사람들의 개발자들의 커뮤니티를 한 번의 일로 땡겨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NPU를 아직은 쓰고 있는데 좀 헤지테이션이 좀 약간 지연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궁극적 목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궁극적 목표는 2027년도 정도부터 특히나 추론이 좀 더 강해지는 그리고 특히나 또 멀티모달이 강해지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LLM을 위해서 다 투자를 해왔던 것들이 멀티모달이 되면 더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GPU보다는 NPU로서의 뭔가 조금 더 내가 최적화 차별화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보시는 것 대비해서 제가 최근에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NPU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될 가능성은 높다. 다만 여기서 관점에서 수요가 작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저도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NPU의 수요는 대단히 클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국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ASSP로 공급하는 모델들, 뭐 퓨리오사, 리벨리온, 사피온 이런 회사들에게는 시장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기 칩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서 어떻게 보면은 NPU 시장이 크지 않다라고 볼 때 ASSP로서는 적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얘기 중에 이제 나왔던 거에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하나 좀 애들을 드리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아까 말씀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늘려가면서 돈을 받아갈 거다도 있는데 오히려 이들의 그냥 메인 생각은 거기서 돈을 받아봐야 B2C로는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다예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몇 불 이상의 돈을 요구를 하면 이제 월 통신 요금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자동차도 구독 서비스를 해야지, 거기다 통신료 내야지, AI에다 구독료를 내야지 하다 보면은 가게에서 낼 수 있는 주머니 사정상에 이게 어느 정도 꽉 찬다고 봐요.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B2B 서비스를 늘릴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가져가는 모델은 본인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데 몇십 조를 썼기 때문에 이 모델들을 예를 들면 은행이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그냥 제조사의 파운데이션 보통은 이제 70빌리언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파라미터지만 7빌리언 개 정도로 이거를 경량화를 시킨 다음에
고객사에 가서 고객사라는 건 이제 뭐 국내 대기업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내 모델을 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모델 사용료를 가져가고 혹은 이 모델을 돌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위에서 얘가 돌아가야 되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써라라고 해서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아스라 부릅니다. 인프라에서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 돈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괴로워요. 그래서 LLM으로 투자한 돈에 이제 돈 좀 벌어야지 하고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라지 멀티모달로 이제 동영상 사진 다 이제 업로드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영상도 만들고 지브리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돈은 버는 건 없는데 데이터 센터는 더 키워야 돼요. 괴롭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모바일사, PC사들과 협력이에요.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대표적으로 왜 오픈 AI가 협력을 하게, 애플의 입장에서 그런 일 안 벌어졌었죠. 여태까지 본인이 독자 개발을 하던 회사가 왜 오픈 AI를 받아들였냐면 본인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오픈 AI의 모델을 받고 이걸 통해 AI를 구현하고 그러면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들 관점에서는 모바일 폰이나 PC에서 사람 소비자들이 연산을 하면은 자기의 서버로 들어오지 않아야 될, 그러니까 로드가 좀 이쪽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게 그 오프로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쪽으로 이제 부하가 내려가니까 윈윈이 되는 거죠. 내 투자 비용은 줄이고 얘네는 모바일 폰이나 PC 입장에선 차별화를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사에게, 그러니까 B2B로 돈을 벌려고 한다. 그리고 오히려 스마트폰 이렇게 엔드 유저 디바이스로 그 자기의 로드 부하를 내려서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투자를 덜 하려고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이들이 하고 있는 재미있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